제야의 고수입니다. 이 앳돼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주식 경력 14년 차 실전 투자자 홍인기님 함께하겠습니다. 투자 경력이 14년 차 인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수익 규모. 작년에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작년도 궁금하고 올해도 궁금하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전업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9억 정도 네, 수익을 9억이요? 네, 맞습니다. 얼마를 불려서 9억이 된 거예요? 작년 초에 대략 2천만 원 정도로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네.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난 거를 계속 빼거든요. 출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한 1억 정도만 넣고 매매를 하고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네. 한 5천만 원 정도로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1분기 지났고 네. 4월인데요. 올해는 성과가 어때요? 올해에 3억 3천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1월에는 3,800만 원 수익이 났고 2월에 보니까 한 달 집계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네. 날도 있기는 하네요. 네. 4,800만 원 손실이었는데 3월에 어마어마하게 2억이 됐고 4월에 1억.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월, 2월, 3월, 4월 누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매달 지금 매달. 다르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는 3억 3,400만 원.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아시겠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시장 수익률.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좋았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이 좋았고 지금 4월 들어서면서는 확실히 시장이 좀 약하게 꺾인 네. 상황인데 4월 달에는 좀 되게 흐름이 안 좋게 그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좋을 때는 좀 더 수익 내기가 좋고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 부동산 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네. 현금만 갖고 주식을 하실 텐데 이렇게 네. 분리해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단기 매매할 때는 네.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은 체결시키기도 어렵고 살 때는 좀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고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돈이 또 너무 커져버리면은 제가 매매하는데 좀 심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는 복리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그릇에 맞는 적당한 금액만으로 매매를 해야지 좀 최고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수익이 난다고 이거를 그대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거를 계속 인출을 해가지고 다른 자산에다 놔두거든요. 그대로 주식을 하면은 돈이 복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커져버려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면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 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식 거래를 하다가 또 더 날리고 이러다가 다 깡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이게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 했다기보다는 주식으로 번 수익금을 부동산에 넣어놔서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단타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네.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네. 단타는 진짜 도박 같은 거고 네. 진짜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단타도 좀 자기만의 확실한 매매법이 있고 원칙도 좀 잘 지키면서 네. 그리고 또 자금 관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익 난 걸 인출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떨어지면은 꾸준하게 계속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원칙 가져야 한다. 자금 관리 잘하자. 멘탈 관리 잘하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더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제 매매 원칙은 제가 장기 투자를 해봤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언제 알지 못하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시장 환경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를 할 때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아니면 길게 가지고 있으면 그날 사서 그 다음날 아침 정도에 파는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익 내셨어요? 네, 오늘 좀 수익 냈습니다. 저 역시 홍인기님 만나 뵙는다고 해서 단기 투자 책을 보고 접목하려고 공부 많이 해보고 실전으로 해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 이야기도 같이 풀어가 보면서 네, 여쭤볼 수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하셨어요? 오늘 엔캠 딱 한 종목만 좀 잠시 매매했었는데 1분봉 차트인데 네. 아침에 잠시 눌림에 사가지고 조금 반등할 때 팔고 매매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 네. 매매할 종목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잠시 이거 엔캠만 매매하고 네. 매매를 거의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좀 하락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게 21선인데 네. 21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좀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제 기준에 적합한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엔캠만 좀 잠시 매매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 내신 금액이 한 어느 정도예요? 600만 원. 네, 엔캠으로 한 650만 원. 648만 원 이 정도 수익이 148만 났네요. 원. 그러면 오늘은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따르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5천보다는 좀 많이 많았어요? 했었는데 아. 사고 팔고를 반복해가지고 아. 매도는 한 네. 4억 정도씩 했었습니다. 오전 9시 딱 개장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종목 선별에 막 들어가시는 건지 그 과정, 아, 그 네. 우리 홍인기님, 대왕개미님의 루틴이 궁금해요. 아, 네.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저는 네. 항상 단기 매매 종목 선정을 할 때 네.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참고해서 종목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도 높고 네. 상승률도 높은 종목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뭐 하락한 종목은 네. 저는 신경을 안 안 쓰고 봐요. 매매를 안 하고 네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표현하는 그 규모요. 네. 규모가 크면 거래대금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큰 종목만 매매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왜 거래대금을 참고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대형주도 나오긴 하지만 예. 대형주가 아니어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네.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아. 거래대금 상위 화면에 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종목 선정 과정을 좋아요. 대략 설명해드리면 삼성전자는 하락해서 이제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고 2등에 현대로템이라는 아. 종목이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5,800억이 터졌고 네. 8.86% 네. 상승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이거 하나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라가지고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서 대략 한 5% 이상 오른 거 정도만 보면 돼요. 기준은 지수가 어떻든 네. 종목 기준 5% 네, 이상으로 대략 그 정도 상승한 종목을 네. 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4등이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은 6.72% 올랐어요. 오. 알테오젠은 이게 좀 바이오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주고 아. 그리고 알테오젠은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래대금 6등을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좀 반도체 오, 네. 관련한 이슈로 올랐고요. 네. 그래서 16% 올랐고 뭐 엔캠은 오늘 조금 올랐고 예. 그리고 FST 이렇게 16% 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봐가지고 많이 오르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참고를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아까 테마를 제가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고 알테오젠은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FST도 반도체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한 테마를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대략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도 많이 오르고 FST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반도체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 그래서 가장 강한 테마 중에 네. 상승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주로 공략을 해요.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랑 FST 둘 네. 다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테마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장중에 FST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의 종목인 거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제 종목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FST를 보면은 오늘 24%까지 상승했다가 16%까지 하락했잖아요. 종목 과거 차트를 돌려보는 게 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시해 둔 이유는 과거에 좀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는 종목은 오늘 이렇게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좀 쉽게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FST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일봉 차트인데 네. 최근에 많이 오른 강세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2023년 7월부터인데 네. 없어요. 하나도 오늘 말고 없고,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돌려봐도 오, 나오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쵸. 이 종목이 만약에 강세 패턴이 좀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는 종목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종목이었으면은 오늘 FST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좀 제일 잘 가는 테마에 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라면은 대부분 종가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FST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매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매매를 좀 거의 안 했고요. 이 FST도 상승률 5% 이상이면서 거래대금 15위 안에 들고,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주도 섹터로 판단이 돼서 네. 여기 후보군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오를 수 있는 종목이냐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임기님께서 판단하기에 거래대금 1,000억 원이 터졌는지 과거 이력을 쭉 보니까 자주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은 즉슨 상승률이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이어갈 이 지속성이 약하다라고 네. 판단해서 여기선 탈락한 거네요. 네, 거래대금 1,000억 플러스 아까 10%까지 1,000억 플러스 말씀드렸었잖아요. 10%. 그래서 HTS. 이게 저 엔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오! 차트를 보면 엄청 많잖아요. 핑크 이게. 투성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엔캠이 반도체 주고 많이 올랐었다 하면은 그런 날 엔캠을 사면은 진짜 쉽게 올라가서 오.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FST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서 매매를 하지를 않았고요. 아까 엔캠을 예. 매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종목은 제가 그날에도 매매를 하고 첫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날에도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그 다음 날이나 또 그 다다음 날 이렇게 핫한 게 이어지기 때문에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수요일에 이렇게 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세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거래대금도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고 어느 정도 며칠 동안은 눌린 매매나 이런 것도 잘 통한단 말이에요.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세의 연속성에 좀 근거가 되나?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이 매매를 네,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에 좀 이어져서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첫 장대 양봉, 엔캠이 장대 양봉이 뜬 날에는 되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예시가 나왔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기 좋았는데 오늘 나온 FS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올랐던 이력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3분봉 차트인데 예. 이렇게 아침에 FST가 많이 올랐다가 네. 오후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전에 많이 올랐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FST도 처음 이 핑크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후에 만약 핑크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후보군 안에 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종목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 이렇게 패턴이 많이 나온 종목이면 좋고 오. 그리고 이게 제가 10%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뜬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상한가를 간 것도 있고 어떤 건 10%만 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거에 좀 상한가 간 이력이 많은 종목은 오늘 좀 사람들의 관심만 많이 받는다면 또 상한가 쉽게 가고 이러거든요. 오. 그래서 좀 과거 이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엔캠도 지금 최근에 장대 양봉 떠서 올라간 예시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네.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좀 네. 선택의 후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일주일간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인 거예요? 네, 엔캠은 이날 장대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이렇게 강세 패턴이 진짜 많이 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끼가 있어가지고 아. 좀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에코프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네. 아, 에코프로도 그러면 작년에 차트 보면 핑크 투성인 건지 네, 그렇죠.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강세 패턴이 자주 뜨는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있잖아요.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고 어.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 네. 그러면 그 종목을 그냥 사면 그냥 끝까지 올라갈 때가 진짜 많아요. 오. 그래서 주로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대 양봉이 딱 나왔을 때가 매매하기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건 시장의 관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 거래 대금도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지지나 저항선 이런 것도 잘 지키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네. 좀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 왜냐하면 그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팔면은 떨어지는 거고 그냥 누가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네. 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래도 네. 그대로 좀 맞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매도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보는지 아, 진짜 네. 예술의 영역인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첫
장대양봉 뜨는 날 있잖아요. 이렇게 네. FST 같은 경우. 그죠? 오늘은 이게 제가 기준에 안 맞아서 그쵸.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핑크색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떴던 거면 만약에 강세 패턴. 매매를 했었겠죠? 네. 그런데 손절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장중에. 오. 테마가 아까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 FST 이래서 반도체가 가장 세다고 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테마가 아니라 뭐 다른 테마가 갑자기 뜰 수가 있어요. 오후장에는 막 갑자기 다른 네. 섹터가 등장해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도 많이 오르고 뭐 바이오주인 HLB도 많이 오. 오르고 이러면은 이제 테마가 좀 바이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는 좀 돈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이 되는 종목만 올라갈 수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잃으면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일 잘 가는 테마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자리를 다른 테마에 뺏기는 경우에는 다들 원래 잘 가던 거를 매도하고 네. 또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경우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테마 내에서도 제가 상승률이 높은 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승률이 높은 게 다른 종목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10% 오르다가 약간 8%로 탄력이 저하됐는데 갑자기 다른 종목이 12% 올라간다. 네, 예를 이런 들어서 거예요? FST 같은 경우가 네. 상승률이 제일 높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자람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막 FST 팔고 또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동하려고 또 하기 때문에 이동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핫한 종목에만 잠시 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항상 좀 꾸준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딴 종목으로 관심을 뺏길 때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략 제 매수 단가에서 3% 이상 하락하면은 좀 이거는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적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하시는군요. 익절 라인도 정해둬요. 익절 라인은 퍼센트로 정하지는 네. 않고요. 네. 저항선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선. 네, 저항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과거 고점을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FST도 보면은 네. 여기 작년 7월까지 차트를 보면 최고점이 29,800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점도 29,800원이에요. 딱 이게 전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고점이 오면은 이게 네.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중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네. 우리가 여기- 인식을 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때 네. 되면 팔려고 전문 하고 용어로.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아래에서 산 사람도 이 팔고 정도까지는 싶어. 올라가 팔고 싶어 하고 그러죠. 아.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경우에는 또 좋지 않지만 이거를 또 돌파하게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신고가가 되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매물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러면 또 쉽게 상승할 수 있겠죠? 만약에 또 돌파하는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또 매매할 때도 있고 그런데 FST 같은 경우는 이게 돌파하려면은 예전에 좀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어야지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공략하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최근에 핫한 종목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네. 다들 많이 관심 있어 하실 텐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한번 올랐다면 이렇게 막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10몇 %씩 잘 오른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이었으면은 그 자리를 돌파할 확률이 되게 높았겠죠. 저항을 돌파하냐를 그냥 내 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력이 있었던 종목은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힘이 강해서 돌파하면 그때 또 익절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돌파하면은 또 이제 또 수익을 극대화할 그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 종목도 되게 좋았고 그걸 돌파를 했다면은 그 종가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상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이전에 상한가 간 이력이 많다면. 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종목을 한번 잡을 때 네. 수익이 되게 크게 나는 편입니다. 종목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상황도 체크하시고 섹터의 분위기도 체크하시고 하는데 오늘을 토대로 내일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내일을 준비할 때는 네. 보통 이렇게 장대양봉이 뜬 종목을 그 다음날에도 눌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 장대양봉 뜬 종목들을 다 메모해 놓고요. 오늘 장대양봉 뜬 종목을 다 메모하는 건 아니고 네. 기준에 맞는 종목만 고르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을 주도한 테마의 대장주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다음날 눌림 매매의 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FST도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엔캠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렇게 장대양봉이 뜨고 그 다음날에 이제 또 눌림으로 공략을 하겠죠. 오. 그리고 또 내일 되면은 또 이게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내일 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또 있을 달라지고. 거고 그 중에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종목이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강했잖아요. 네. 얘는 왜 제외가 됐을지. 얘는요, 아까 상승률이 장중에 FST보다 계속 더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매매를 안 했고요. 그냥 절대 시세도 중요하군요.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꽤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이때 핑크 투성이. 네, 상한가도 가고 또 네. 그 다음날 상한가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종목인데 만약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승률이 FST보다 아침부터 좀 높았으면은 이 종목을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매매했을 거예요. 시세도 매우 중요하군요. 네. 제가 종목별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가감 없이 다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주도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장대양봉 매매법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도주를 선별할 때는 오전에 이제 개장이 되면 시장 분위기도 보시겠지만 일단 거래 대금을 쭉 본다. 네. 그래서 1위부터 한 15위까지 봤을 때 상승률이 높고 그 상승률 높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인가?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 상위에 이들 종목들 비슷한 계열의 종목들이 있는가? 네. 이런 걸 같이 보시고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최근 이력에 거래 대금 1,000억 원이 터지고 시세 분출이 한 10% 이상 잘 나오는 그래서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잘 올라가는 종목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하신 후에 네, 그렇죠. 매매를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종목을 이제 매매를 시작해서 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이럴 때까지도 좀 계속 체크하는. 눌림으로 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버나잇보다는 그날 바로 이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저는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상한가 가면은 네. 매매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상한가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한가 가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날에 갭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상한가 갈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가져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상승하는 것까지 먹고 팔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음 날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그쵸. 그동안에 뭐 미국 시장이 하락할 수도 어떻게 될지 있는 모르고. 거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에 매매할 종목이 보이는데 그거에 신경 쓴다고 매매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다음 날로 안 가져가려고 하고 네. 가능하면 상한가까지 간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만 다음 날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들을 지켜서 매일매일 이제 투자를 하셨고 네.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졌다. 맞아요? 진짜 이것만 지키셨는데 된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이 똑같은 매매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이게 직장인들도 할 수 있나? 책에서 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대도 잘 활용하면 네,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매매를 엄청 많이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2종목? 많아봐야 3, 4종목 이 정도 매매를 그래요? 하거든요. 항상 오늘의 제일 잘 가는 섹터의 대장주는 한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런 종목이 있을 때 한 종목을 하고 또 전날에 강했던 종목을 아까 예를 들어서 엔캠처럼 눌림 매매를 하면은 또 그런 종목도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간에 대장주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전 걸 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하루에 한 2종목? 그 정도 매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뭐 손절을 하고 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에 좀 제일 잘 가는 종목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걸 그냥 사가지고 뭐 섰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때도 있지만 제 주력 매매는 그거를 좀 끝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당일에 수익도 많이 내고 상을 쳐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갭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직장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매매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그럴 수 있는데 있죠. 그냥 아무 많이 오른 종목이나 매매하면은 정말 위험한 게 맞아요.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일 시장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려면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2등주나 3등주 이런 게 한참 떨어지고 맞아.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 대장주를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떨어지려고 그러면 서로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가장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조건들에 잘 맞으면은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럼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그 종목 선별의 최종 목표는 상한가로 가서 오버나잇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좀 꺾이거나 종목들 안에서의 뭔가 감지가 되면 그때 딱
손절하거나 익절하는 시그널로 체크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 투자를 통해서 지금 수익 극대화로 아까 저희 수익 인증도 했는데 다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서 주식 계좌를 나눠서 보고 계시는지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부동산도 네. 얘기를 하시긴 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가면은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다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본인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계좌에 대략 한 1억 이상은 거의 안 넣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는 금액은 제가 다 인출을 해가지고 단타를 안 해요. 그 돈 가지고는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를 하는데 개별 종목 같은 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 이런 지수 거 투자. 위주로 맞죠. 하거든요. 네. 최대한 신경을 덜 쓰면서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 정도는 아. 낼 수 있는 자산에 네.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면서 특히 단기 트레이딩 그냥 화려함만 보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겠어요? 반드시 좀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수익이 좀 많이 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안 올리고 하는 거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수익을 얼마 내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100만 원 가지고만 하더라도 꾸준히 수익만 낼 수 있으면 그 매매 그릇을 조금씩 높여나가면은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큰 돈으로 하면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소액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걸 해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맞는지. 건지 안 맞는 건지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는 한번 투자할 때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투자를 잘하는지 맞나? 못하는지까지 판단이 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실력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많이 반복하잖아요.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하는데 내 실력을 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 내역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반복했을 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액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조금씩 금액을 높여가면서 하시면은 좀 리스크도 적고 만약에 이게 또 잘 되면은 수익도 꽤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몇천 원 수익을 내더라도 그렇게 네. 꾸준히 수익만 내면은 나중에 금액 조금씩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것을 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00만 원에서 제가 그 당일날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1만 원으로 다음날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인출하고 또 100만 원으로 다음날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수익을 쌓아갈 그쵸, 수가 그쵸. 있고 그런데 또 이게 금액을 높여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100만 원으로 하는데 계속 인출을 해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서서히 이걸 올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200만 원 뭐 이렇게 네, 150만 뭐 원. 바로 2배 올리기는 너무 많고 늘릴 때 약간 내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조금씩 늘려야 아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다가 수익이 계속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럼 120만 원 정도까지 인출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내 그릇이 120만 원까지 커진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또 12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면은 이제 또 한 뭐 15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높여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네. 손실이 막 계속 나요. 네. 그럼 제 그릇은 1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서서히 그렇게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고. 실패의 그 기준도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을 보면은 네. 그냥 손실 본 상태에서 계속 가시면 돼요. 금액은 줄어들어도. 그게 금액이 적을수록 매매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보셔서 100만 원에서 줄어들면은 더 수익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올리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더 커져버리면은 약간 제 심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문을 체결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맞습니다. 매도할 때 너무 큰 금액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팔 때도 좀 완전 호가를 더 어. 부시면서 아래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종목도 네. 제한이 되고 해서 그런데 약간 초반에는 약간 방법만 익히시면은 금액을 좀 빠르게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터득하는 게 1차적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수익 금액 자체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투자가 나랑 잘 맞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